그렇지 않습니다. 맥에도 이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개꿀 기능인 것 같아요. 진짜 안 써보신 분들이 쓰면 꼭 한번 써보세요. 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오늘은 맥 사용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 될 개꿀팁 10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아니, 맥을 사용하는데 아직도 이 기능을 안 쓴다고? 아무튼 오늘은 대량의 꿀팁을 준비해놨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꿀팁은 바로 핫코너입니다. 맥 쓰시는 분들 중에 이 기능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은근히 계시는데요. 이 기능은 간단히 말하면 화면 양쪽 끝 이 네 군데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본인이 설정한 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기능입니다. 가령 나는 런치패드 키는 게 귀찮아서 오른쪽 아래로 핫코너를 지정해 놓을래. 이러면 오른쪽 아래 마우스를 가져다 대는 것만으로도 바로 런치패드가 작동을 합니다. 저는 특히 이 기능이 맥북 같은 데서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이맥 같은 경우는 좀 이게 화면이 크다 보니까 거기 가는 것만으로도 좀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근데 맥북은 좀 작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설정에서 미션 컨트롤로 이동해 주시면 왼쪽 아래에 핫코너라는 항목이 보일 거예요. 이걸 클릭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네 방향에 각각 원하는 액션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좀 아쉽겠죠? 이게 핫코너가 초반에는 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다가 간간히 좀 이게 원치 않게 작동이 되는 것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 예방책이 또 있습니다. 아까처럼 미션 컨트롤에서 핫코너를 눌러주시고요. 이번에는 컨트롤이나 옵션, 시프트, 커맨드 이런 키들을 눌러주시고 이 세팅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설정을 하고 마우스를 핫코너 쪽에 갖다 대 봤는데 작동이 안 되네요. 여기서 방금 설정해 주신 컨트롤이나 옵션, 시프트 이 키를 눌러봅시다. 이제야 되네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이제는 마우스를 가져다 대는 것만으로는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작동될 일은 훨씬 더 줄어들고요. 아무튼 본인만의 커스터마이징을 원하시면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개꿀이죠? 이번 기능은 간단히 말하면 본인이 자주 쓰는 키를 바꿀 수 있는 기능인데요. 보조 키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맥을 쓰면서 윈도우랑 다른 키들 때문에 불편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번에 새롭게 생긴 기능 중 하나인데 이 특수 키들을 본인이 원하는 키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먼저 설정에서 키보드를 가주시고요. 키보드에 가면 여기 아래에 보조 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줘서 본인이 원하는 키로 바꿔주시면 되는 건데요. 가령 나는 맥의 FN키가 너무 불편해서 이 FN키를 윈도우의 컨트롤 키처럼 바꿔줄 거야. 이렇게 하고 싶으면 보조키에서 FN키의 기능을 컨트롤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용하고 나면 아주 간단하게 이 FN키를 윈도우처럼 컨트롤로 바꿔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여러가지 응용도 가능하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개꿀팁을 알려드리면 맥 쓰시는 분들은 최근 한영키 바꾸는 게 캡스록으로 되어 있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응용하면 이 보조키에서 커맨드 기능을 캡스록으로 바꿔주시면 이제 이 스페이스바 옆에 있는 이 커맨드 키로 윈도우처럼 한영 전환키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정말 개꿀이에요. 윈도우 오래 쓰신 분들은 이게 적응하는데 정말 오래 걸리는데 이거 하나면 일단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쓰다가 나는 이렇게 더 이상 커스터마이징 된 키로 안 쓰고 싶어. 이럴 때는 기본값으로 복원, 이 버튼 하나면 다 되니까 그냥 걱정 말고 한번 써보시면 정말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굉장히 기초적인 꿀팁인데요. 맥을 좀 처음 쓰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좀 공감하실 거예요. 이게 스크롤을 이렇게 아래로 내렸는데 왜 위로 올라가지? 이런 경험하신 분들 제법 있으실 거예요. 이것도 아주 간단하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설정으로 가서 트랙패드로 가주세요. 그리고 스크롤 및 확대 축소 탭을 찍으면 스크롤 방향, 이게 자연스럽게 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걸 풀어주시면 이제 본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 스크롤이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게 좀 불편해서 좀 꺼주는데 은근히 이대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본인 취향에 맞게 꺼주거나 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맥 사용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제스처 컨트롤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좀 낯선데 한번 써보면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죠. 아무튼 이 제스처 컨트롤을 확인하고 또 커스터마이징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설정에서 트랙패드로 가줍니다. 여기서 다양한 제스처 컨트롤을 사용하게끔 설정해 줄 수가 있는데요. 옆에 친절하게 이 튜토리얼도 같이 나옵니다. 기본적인 것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테니 추가 제스처로 가줍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추가 제스처들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런치패드나 전체 화면 쓸어넘기기를 주로 사용합니다. 몰랐을 때는 잘 안 썼는데 이게 한번 써보니까 계속해서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프리셋으로 되어 있는 것 외에도 다른 방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니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팟라이트 기능입니다. 이게 일종의 맥
버전의 약간 윈도우 검색? 이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은근히 완전 개편해요. 진짜 한 번 쓰신 분들은 없을 만큼 진짜 편한 기능입니다. 가령 인터넷에 뭔가를 급하게 검색하고 싶다 이럴 때 사용하셔도 좋고, 또 내 맥 안에 있는 파일을 찾아야 할 때 이럴 때 사용해도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커맨드 스페이스를 눌러줘야 되는데요, 뭐 그냥 불러와서 키워드만 치는 걸로 순식간에 검색이 되기 때문에 은근히 요긴하게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커맨드 스페이스를 눌러주면 검색창 같은 게 딱 뜨죠. 여기서 그냥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팁도 상당히 유용한데요, 일반적으로 맥 유저분들이 뭐 밝기나 소리 이런 걸 조절할 때 이게 한 칸씩 탁탁탁탁 움직이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끔 좀 세밀하게 조정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이거를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옵션 키와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밝기나 볼륨을 한번 조정해 보세요. 이렇게 조정해 보면 한 칸씩 줄어들지 않고 엄청 세밀하게 조정이 되는 게 보이시죠? 저도 이 기능을 어찌어찌 알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개꿀입니다. 특히 볼륨 같은 거 조절할 때 막 그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는 걸로 조절을 하면은 너무 한 번에 확 줄어들거나 또 너무 한 번에 확 커지는 경향이 좀 있죠. 그럴 때 이거를 좀 이용해서 줄이니까 진짜 딱 맞게 조정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건 진짜 개꿀 기능인 것 같아요. 진짜 안 써보신 분들 있으면 꼭 한번 써보세요. 이번 기능도 맥 사용자라면 이미 대부분 알고 계시거나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바로 찾아보기 기능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뭐 사전 역할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예전에는 막 뭐 영문이나 뭐 아니면 다른 나라 언어 뭐 이런 거 보다가 이해가 안 되면 뭐 네이버 사전 가서 찾고 이렇게 좀 번거롭게 했었는데, 이 기능을 이용하면 바로 이 뜻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모르는 단어에 가서 더블 클릭을 하면 이 단어만 딱 선택이 되실 거예요. 그 뒤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제 찾아보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사전에서 바로 찾아주는데요, 진짜 생각보다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만약 본인이 포스터치 기능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신다면 그냥 단어 앞에서 그냥 이렇게 세게 꾹 눌러주면 바로 한 번에 찾아줍니다. 이거 은근히 안 쓰시는 분들도 제법 계시더라고요. 꼭 한번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맥의 진짜 편한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이 스크린샷 기능인데요, 이게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도 없고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진짜 생각보다 완전 편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간단한 단축키를 눌러줘야 되는데요, 커맨드, 시프트, 숫자 4를 눌러주면 이렇게 내 마우스 커서가 십자가 모양으로 변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제 원하는 화면을 드래그 해주시면 자동으로 캡처가 됩니다. 이게 정말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게 스크린샷을 찍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찍게 되면 오른쪽 하단에 바로 캡처된 사진이 보입니다. 이게 뭐 잠시 뒤에 사라지는데 여기를 클릭하면 또 뭐 간단하게 수정할 수 있는 창이 또 열려요. 뭐 특별히 건드리지 않는다면 그냥 그 상태로 저장이 됩니다. 이게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기능인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커맨드 시프트 3을 누르면 전체 화면이 그냥 캡처됩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듀얼 스크린을 쓰고 있는데요, 듀얼 스크린 같은 경우는 그냥 양쪽 창 모두 한 번에 다 캡처가 됩니다. 그래서 파일이 이렇게 두 개로 저장이 되죠. 그리고 뭐 커맨드 시프트 5를 누르면 하단에 이런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선택한 영역만큼 화면을 녹화할 수도 있고 또 창을 선택해서 녹화하거나 아니면 전체를 다 녹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아까 스크린샷 찍은 것들 그냥 일반적으로 설정을 따로 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데스크탑에 다 저장이 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바탕화면에 딱 뜨게 돼서 정말 지저분해지는데요, 근데 제가 지저분한 거 정말 못 참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아래 옵션에 가셔서 다른 위치를 선택해 주시면 이제 본인이 원하는 폴더를 지정해서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앞으로 찍을 때마다 모든 게 다 그곳에 저장이 돼요. 저도 이거를 한참 쓰다가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이게 해놓으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윈도우를 오랫동안 써오신 분들이라면 컨트롤 알트 딜리트, 이 조합이 뭔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작업 관리자를 띄워주는 키인데요, 여기서 보통 이제 먹통이 된 프로그램을 끄거나 아니면은 뭐 뻑이 난 컴퓨터를 재시동하거나 뭐 이런 기능들을 주로 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맥에는 이런 기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맥에도 이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커맨드 옵션 ESC 키를 동시에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눌러주면 강제 종료 창이라고 뜨는데요, 여기서 현재 구동되고 있는 프로그램들 리스트가 뜹니다. 여기서 먹통이 되는 녀석을 찾아서 강제 종료 시켜주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사실 저는 이 컨텐츠를 좀 준비하면서 이 단축키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요, 근데 이게 단축키를 쓰니까 한층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단축키가 생각이 안 나실 때는 그냥 찾아서 들어가실 수도 있는데 이게 상단에 애플 로고를 클릭하면 아래에 강제 종료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이 방법 외에도 뭐 강제 종료를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따로 또 있긴 한데요. 뭐 이미 켜져 있는 프로그램에 갖다 대서 오른쪽을 눌러서 강제 종료를 시켜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축키가 훨씬 편하니까 하나쯤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기능은 전체 화면 분할 기능인데요. 사실 저도 이번에 이거는 처음 알게 됐어요. 진짜 생각보다 좀 신기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별도의 프로그램도 필요가 없습니다. 맥 쓰시는 분들은 보통 이 초록색 버튼, 이게 뭔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걸 누르면 전체 화면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기능이 있습니다. 이 초록색 버튼을 잠깐 눌러볼게요. 그러면 아래에 여러 가지 탭 메뉴들이 뜨는 게 보이시죠? 여기서 저는 화면 왼쪽의 배치를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전체 화면으로 커졌는데 이제 이 반대쪽에도 다른 걸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큰 두 가지 화면으로 딱 되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전체 화면인데 이거를 두 가지 윈도우로 스플릿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저는 이 기능이 화면이 좀 작은 맥북 같은 데서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뭐 스케줄을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동시에 여러 가지 화면을 보면서 작업하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면 비율도 본인이 원하는 비중으로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의성 면에서도 제법 괜찮습니다. 이렇게 뭐 나는 왼쪽 창을 좀 더 크게 키우고 싶고 오른쪽 창을 좀 작게 하고 싶다 이러면은 요 가운데 버튼으로 왔다 갔다 해주시면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어요. 제가 방금도 이 맥북의 화면이 좀 작기 때문에 제가 손이 잘 안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기능을 좀 사용하면은 그래도 두 개의 창을 전체 화면으로 해놓고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공간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것 같더라고요. 뭐랄까 활용도가 좀 생기는 것 같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좀 났어요. 자,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맥 사용자들을 위한 꿀팁들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근데 이게 제가 맥을 이제 한 7년, 8년? 이 정도 쓰고 있는데 맥은 진짜 파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꿀팁이 계속 나오더라고. 사실 이 중 몇 개는 제가 이렇게 맥을 오랫동안 써오면서 알게 된 것들도 있고 한 두세 가지 정도는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정리해 준 거에서 참고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맥은 꿀팁을 알고 모르고 이거에 따라서 완전 활용하는 정도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뉴비 분들이시라면은 이런 꿀팁 저처럼 늦게 알지 마시고 바로 알아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열람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 빠이.